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H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리더들 식량을 말하다라는 책, 지난 시간 챕터 1, 이 하나의 나라가 세워질 때는 그리고 무엇이 국가를 떠받치는 힘인가 까지 읽어봤는데요. 어, 이어서 2번 리더라는 걸음 위에 국민이라는 싹이 튼다. 이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체 분량이 이제 상당히 되고, 이 전체 분량을 다 제가 이제 읽는 것을 사실은 좀 염두에 두기 했었는데요. 그런 것보다 이제 주요 내용을 아니면 뭐 초반부에 이 책이 어떤 책이다라는 정도까지는 아, 꼼꼼하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어, 또 이제 주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 정도에서 이 책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식량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업 또 어업 여러 가지 이 관련 음, 이제 농사라는 거죠. 농사를 어, 국가가 나라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농사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 앞서 어, 태어났던 이 리더들의 발자취를 그리고 또 리더들의 어, 발언들을 그 어록들을 이제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나라가 세워질 때는 무엇이 이 국가를 떠받치는 힘인가에 대해서 이제 중국 공자 지난 시간에 이제 중국 공자 방태종 이세민 중국 태공망 조선 정조 미국 토머스 제퍼슨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리더라는 걸음 위에 국민이라는 싹이 튼다. 조선 세종대왕, 미국 링컨, 베네치아 마르코폴로, 브라질 룰라, 다음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대왕의 이야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 책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어, 세계의 리더들 식량을 말하다라는 책에 대한 책 읽어주는 남자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리더라는 걸음 위에 국민이라는 싹이 튼다라는 단락을 여러분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자가 아버지 증석을 봉양할 적에 상 위에 반드시 술과 고기를 네, 지금 시간이 좀 오전 일찍이다 보니까 목이 아직 덜 풀렸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 없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가 아버지 증석을 봉양할 적에 상 위에 반드시 술과 고기를 함께 올렸다. 상을 물릴 때는 남은 것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남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증자의 아들 증원이 증자를 봉양하게 되었다. 증원도 상 위에 술과 고기를 올렸다. 그런데 상을 물릴 때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증자가 남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남은 음식을 다시 상에 올리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남은 음식을 다시 상 위에 올리려고 생각한 증오는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효라고 여겼고,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은 증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서 그 뜻을 좇는 것이 효라고 여겼다. 맹자는 증언의 효를 입과 몸을 봉양하는 효라는 의미에서 양구체라고 불렀고, 증자의 효를 부모의 마음을 봉양하는 효라는 의미에서 양지라고 불렀다. 리더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무작정 배만 불려서는 안 된다. 조선 세종대왕 경복궁에서 농사를 짓다. 조선 500년의 기초를 닦은 세종대왕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특권층의 이익이 아닌 절대 다수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한 몸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이 미치는 일이라면 당연히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이 왕위에 오른 뒤 저는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던히도 힘을 쏟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왔고 지금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강력한 왕권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힘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바른 도리인지 고민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제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산등성이와 계곡을 타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하듯 제가 가진 이 힘은 백성에게로 향해야 했습니다. 백성과 가까워지는 것이 제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백성의 생활상을 돌아보고 농사 짓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뼈 빠지도록 농사를 지어도 고작 입에 풀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가만 보니 우리 백성이 중국 농법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풍토가 다르면 말도 달라지는 법인데 어찌 농사짓는 방법이라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1429년에 농사직서를 편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물론 우리 토양에 맞는 농법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종자의 선택과 저장, 토질 개량법, 모내기 방법, 나아가 각종 작물의 재배와 생산, 보관, 유통까지 농사와 관련된 세세한 일을 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수령들에게 명령을 내려 직접 챙기라고 일렀습니다. 물론 이 일은 지방 수령들이 해오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일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직접 팔을 걷어붙여야 했습니다. 경복궁 안에 밭을 만들게 하고 제 손으로 보리씨를 뿌렸습니다. 지게에 똥거름을 지어 직접 날랐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는 보리의 생육을 관찰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김포에 노련한 농부를 불러 농사일을 묻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백성들과 지방 수령들이 제 뜻을 이해하고 노력한 덕분에 농사직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책 덕분에 조선의 농업 생산성은 크게 높아졌고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이후 농사직설은 조선 농업의 기본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종 때 간행된 사본은 일본 농업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미국 링컨 국민을 위해 꽃을 심다. 게티츠버그 연설 노예제 해방으로 유명한 링컨이
오늘날까지 미국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가 미국의 분열을 막고 하나의 미국을 세우기 위한 초석을 닦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는 국민의 삶에도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 쿠빌라이 칸은 베네치아 마르코폴로. 쿠빌라이 칸은 굶주리는 백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원세조, 즉 쿠빌라이 칸 당시 원나라에는 몽골 장군, 중국인 유학자, 이슬람 상인, 티베트 라마승, 가톨릭 선교사 등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여들었다. 동방 견문록의 저자인 마르코폴로도 이때 중국 땅을 밟았다. 브라질 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모든 정책의 최우선입니다. 룰라가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되자 해외 자본들이 속속들이 브라질을 탈출했다. 세계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이 룰라 때문에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룰라의 빈민 구제 정책은 결실을 보았다.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대왕. 국민의 행복이 군주의 행복에 우선해야. 감자가 처음 유럽에 전파됐을 때 유럽인들은 감자를 악마의 식물로 여겨 재배를 꺼렸다. 그러나 계몽 군주 프리드리히 대왕은 감자만한 구휼 작물도 없다고 판단. 독일 전역에 감자를 보급시켜 대기근의 피해로부터 독일 국민을 지켰다.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라는 말은 결단코 묵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억만년을 가고 또 가도 변할 수 없는 대진리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품을 비롯해 의복, 주옥의 재료는 말할 것도 없고 상업, 공업의 원료까지 하나도 농업 생산에 기대지 않는 것이 없는 이만큼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 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돌연히 상공업의 나라로 변해 하루아침에 농업은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 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세상은 무궁무진합니다. 윤봉길 의사 농민 독본 중에서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라는 말은 묵은 문자가 아니다. 억만년 가고 또 가도 변할 수 없는 대진리다. 그런 식량품을 비롯해 의복, 주옥의 재료는 말할 것도 없고 상업, 공업의 원료까지 결국엔 다 이 농업 생산에 기대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결국 농민이 이 세상 인류의 생명 창고를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고요. 조선이 상공업의 나라로 돌연히 변해서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생명 창고의 이 변치 않는 열쇠, 이거는 지구상 어느 나라에 농민이 잡고 있을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조선이 농업보다 이 상공업의 나라로 변해도 다른 나라에서 이 생명 창고의 열쇠, 그러니까 농업을 다른 나라에서 이 중심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농민이 반드시 잡고 있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농민의 세상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네요. 세상 인류의 생명 창고라고 하니까요. 한 나라의 한 나라의 생명 창고가 아니라 전 인류, 이 지구상의 세상 인류의 생명 창고가 농민의 손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수출입이 원활하게 되는 21세기라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정세를 보면은 수출도 수입도 결국에는 이 자기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쥐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지 않습니까? 규제도 하고요.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제한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이 농업이라는 세상 인류의 생명 창고를 손에 잡고 있다라고 윤봉길 의사가 표현한 농업은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잡고 있어야 결국에는 이 먹고 사는 식량품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의 이 재료가 되는 농업 생산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결국에는 자력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고 그만큼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금은 좀 간략하게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좀 이 책은 그래서 다음 장으로는 이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 식량 안보라고 했고요. 식량에다가 또 안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식량 안보. 식량과 안보가 아니라 식량 안보다. 그래서 이제 영국 힐러리 벤 환경식품 농촌부 장관을 지낸 영국 힐러리 벤의 이야기.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 이거 역시 이 안보죠. 그러니까 식량 안보인 겁니다. 식량 안보를 지켜야 어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식량 안보는 국제 거버넌스로. 세계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대응은 매우 적극적이다. 그들은 이 무역 자유화만으로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 협력,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세계 식량 안보는 무역 자유화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자유화로 식량을 사고 팔고 하면은 값싼 식량을 그러니까 그 귀한 식량을 값싸게 먹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또 남는 식량을 어느 정도 값을 쳐서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할 수 있고 이게 무역 자유인 건데 무역 자유가 이제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식량이라는 문제는 식량 안보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군요.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은 기아에 처해 있습니다. 11억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농작물 생산을 70% 늘려야 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는 농업 생산에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챕터 2를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세계 리더들 식량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는 안보라고 하면은 이제 국방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방이야 좀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 같은 이 뉴스에서 이렇게 접하는 이제 소식들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고 또 그것이 위기감이 이제 고조되기 때문에 국방에 대해서는 많이들 신경을 쓰지만 사실 식량 안보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 말고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 어떤 강도가 신경을 쓰는 어떤 비중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사실은 좀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빌 게이츠는 2009년에 또 세계 식량상 심포지엄에서 연설을 또 하기도 했네요. 이 볼로그 박사의 타계에 대한 애도인데요. 그러니까 볼로그 박사라는 분이 이 같은 땅에서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고 그것이 곧 인류애를 보여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줬다고 빌 게이츠가 연설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전 세계 오늘날 이 전 세계의 교훈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아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것을 먹을까? 그러니까 어떤 뭔가 더 맛있고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또 어떤 또 서비스를 받으면서 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들 하는데요. 골라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도 지금 그러니까 굶주리고 먹지 못해서 이 생사를 오가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곧 인류의 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책을 아마 보시면은 식량이 이제 새삼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제 전 세대의 리더들이 식량에 대해서 얼마나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한 나라의 어떤 근본이 되는 산업으로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그 리더들이 이제 그렇게 식량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이유를 돌이켜 보면은 그 이유는 결국에 백성에 대한 사랑이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제 여러 나라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는 이제 어떤 세계화 시대니까 이것을 이제 더 넓게 바라보다 보면은 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은 이제 자국의 국민에 대한 애정에서 더 나아가서는 인류애다, 이 지구상의 인류애다, 이렇게까지도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이제 독자들께서 이 책을 찾아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또 농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이 농업 인구를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당국의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될 테고요. 그런 관심들이 모이다 보면은 식량 안보를 중시하는 그런 리더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리더들 역시 지금은 이제 선거의 계절이기도 하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후보들도 리더들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선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그 중요성, 이제 그 가치가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대한 관심도 높일수록 그런 식량 안보가 튼튼한 나라에 사는 국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실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낭독을 이제 하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회에 담기는 어떤 시간도 길어지고 또 이 책을 전하는 이 속도에 있어서도 조금은 좀 느려지는 것 같아서요. 이 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좋은 책을 골라서 소개해 올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H 브라운이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읽은 책은 지은이 나승열, 편한 곳 지식공간, 세계의 리더들 식량을 말하다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